오늘의 속담은 바로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야. 낯은 예로부터 농사를 지을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였어. 주로 벼, 보리 등의 곡식을 추수하거나 잡초나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데 사용했지. 식물에 낫을 걸쳐서 잡아당기듯 잘라내면 적은 힘으로도 쉽게 벨 수 있었어.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안에 거의 낫 하나쯤은 있었어. 낫은 거의 90도에 가깝게 굽어 있어서 모양이 꼭 기역자처럼 생겼어. 그런데 매일 보는 낫을 옆에 놓고도 기역자도 모른다면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겠지? 이렇게 기역자조차도 모를 만큼 아는 것이 없을 때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속담을 사용해.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. 친구들에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잘 모르는 것이 있어? 과연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까? 오늘의 관용어는 물 만난 고기야. 친구들은 부모님과 낚시해 본 적 있어? 낚싯대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처음엔 팔딱팔딱 싱싱한 물고기를 만날 수 있어. 그런데 잡은 물고기를 물속에 넣어두지 않고 그냥 바닥에 놓아두면 활발하게 움직이던 물고기가 점점 느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야. 사람은 폐로 숨을 쉬면서 공기 속에 산소를 마시지만 물고기는 아가미로 숨을 쉬면서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마셔. 그래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숨을 쉴 수 없어서 무척 힘들어해. 그런데 힘들어하는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넣어주면 어떨까? 물을 만난 고기는 이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원래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어. 이렇게 물 만난 고기라는 말은 물 밖에 있어서 힘들어하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처럼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나 크게 활약할 상황을 만난다는 뜻이야. 만약 동네에서 공차기 연습만 하던 친구가 운동장으로 나와 축구를 하며 멋지게 공을 차 넣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우와, 넓은 운동장에 오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뛰어다니는구나. 라고 말이야. 오늘의 속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야.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야. 옛날 우리나라의 돌다리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단단한 화강암으로 만들었어. 대부분 활 모양의 아치형으로 만들었는데 이 아치 모양은 돌의 무게를 옆으로 전달해 땅으로 보내기 때문에 무거운 돌들이 무너지지 않게 튼튼히 받쳐주지. 그리고 작은 개울에는 돌덩이를 여러 개 놓아 밟고 건너게 하는 징검다리가 있었지. 보통 마을의 작은 나무다리나 개울에 놓인 징검다리에 비하면 돌다리는 썩지도 않고 흔들거리지도 않아 아주 믿음직스럽고 튼튼해 보이지. 하지만 물살이 거칠 때나 홍수가 났을 때 돌다리에 갈라진 틈이 생겨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. 그러니까 튼튼하고 안전해 보이는 돌다리도 혹시 갈라진 것이 없나 살펴보고 신중하게 건너야 하지.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은 잘 아는 일이라도 틈이 생길 수 있으니 세심하게 주의하라는 뜻을 가졌어. 친구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분명 잘 아는 문제인데도 틀린 적 있지? 그럴 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
방심한 사이에 실수를 하고 말았네.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꼭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. 라고 말이야. 오늘의 속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야. 외나무 다리는 한 개의 통나무로 만든 다리로 주로 좁은 시냇물이나 도랑 같은 곳에 만들어 놓지. 한 사람이 겨우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한 번 건너기 시작하면 중간에 다시 되돌아오기 힘들고, 맞은편에서 동시에 다리를 건너면 다리 위에서 만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. 만약 원수 같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좁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겠지.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은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는 뜻이야. 운명의 장난처럼 서로 싸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마주치곤 하지. 그럴 때는 정말 난감하고 괴롭겠지? 그러니까 평소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애쓰고 누군가와 싸워서 서로에게 원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지? 하지만 꼭 만나서 겨루어야 하는 라이벌도 있는 거야. 만약 달리기 1등과 2등을 앞다투던 친구를 최종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더니 좋아,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. 라고 말이야. 오늘의 관용어는 손에 땀을 쥐다.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의 쇼트트랙 경기를 본 적 있니? 엄청난 스피드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빙판 위를 달리다가 막바지에 스케이트 앞날을 밀어넣기 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어. 이렇게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면 긴장돼서 손을 꽉 쥘 때도 있어.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과 발이나 등에서 땀이 찔끔 나기도 하지. 이럴 때 우리는 우와,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다 라고 말을 해. 어디 이뿐이겠어? 축구에서 승부차기, 야구에서 9회 말 만루 상황 등 다른 스포츠 종목을 볼 때는 물론이고 시험을 앞두거나 무서운 영화를 볼 때도 역시나 손에 땀이 나지. 이렇게 손에 땀을 쥐다라는 말은 아슬아슬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아주 애가 다른 상황을 표현한 말이야. 만약 서커스를 보러 갔다가 줄타기를 하는 고개사를 본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.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고개사를 보니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게 되는구나 라고 말이야.